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쓴 저자 대파마 신현정, 신영주입니다. 이번 특강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차례 4장을 각 장당 한 강씩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추가로 설명해드리는 특강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구매해주신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경제적 자유 그 꿈같은 단어에 대한 특강입니다. 1장에서의 많은 내용 중 오늘은 3가지, 미국 파이어족과 한국 파이어족의 차이점, 한국 파이어족이 되는 법, 그리고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차이점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파이어족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파이어족이란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어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이른 은퇴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K-FIRE라고 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은 뭐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형 파이어족은 한국 실정에 맞게 은퇴 자금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투자할 마음을 먹고 최소 10억까지는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 처음으로 3만 불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입이 3,500만 원 전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1인당 GDP는 얼마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만 불이 넘죠.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학구열도 높아서 사회 진출 나이도 미국에 비해 높습니다. 수입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짧은데 목돈을 모을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게다가 금리는 역사상 최저라는 0%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투자는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한국형 파이어족은 미국의 파이어족에 비해 목돈이 대략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즘처럼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때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어족이라고 해도 큰 부담감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투자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127페이지에 적은 것처럼 20여 년 전만 해도 예금금리가 10%가 훨씬 넘었다는 사실, 불과 20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앞으로는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계속해서 고달프게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는 법, K-파이어족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돈을 벌 가장 높은 확률은 수도권 내의 아파트 투자입니다. 특히 신축의 인서울 그리고 소형 아파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제쳐두고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되어 앞으로 몇 년간, 한 1, 2년 가는 한국 주식시장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코스피 지수도 3,000을 넘어 3,500을 4,000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려면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와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병행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원하는 경제적 자유인 7단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을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릅니다. 가격이 올라 있고 분양을 받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심해서
내 집 마련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는 때이지요. 하지만 경기가 아직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 경기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언제쯤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기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파마가 말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의 정의는 먼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한 후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리고 싶습니다. 파이어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중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 은퇴를 일찍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파이어족의 개념을 몰랐다면 과연 5억을 들고 은퇴하겠다고 꿈이나 꾸었을까요? 본인의 1년 생활비의 25배의 목돈이라는 은퇴 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생활비는 얼마이고 나는 얼마가 있으면 파이어족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형 파이어족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목돈 SM에 나의 평균 수익률인 ROI를 곱한 금액이 나의 최소 생계비 MCL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는 그때부터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CL은 최소 생계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형 파이어족은 최소 생계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목돈을 모았다면 파이어족이 되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항목은 MCL, 최소 생계비입니다. 이 최소 생계비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생활비가 아닌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은퇴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일부 재무 설계사의 말에 수긍하면서 이런저런 상품에 잘못 가입하게 되어 오히려 은퇴가 늦어지거나 은퇴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최소 생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메타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이죠. 즉, 나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효과적인지 문제점과 해결 방법까지 찾아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이 메타인지를 대입해보면 파이어족이야말로 나의 혹은 내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파악해서 파이어족의 목돈인 Financial Independence, FI를 나에게 맞추어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혹은 내 가정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의 돈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인지 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찬찬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세요. 현재 얼마의 자산이 있고 빚이 얼마인지, 또 얼마를 벌며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차이점은 한국형 파이어족은 한국 실정에 맞게 투자하는,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란 점을 잊지 마시고요. 둘째,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는 법은 한국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아파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이 달라진 한국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투자를 병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나에 대한 또 나의 가족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여서 나에게 맞는 MCL과 그로 인한 FI를 제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재테크 책 1장에서는 소비 성향에 따라 4가지 부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꼼짝달싹족, 홀리데이족, 워커홀릭족, 미니은퇴족, 성향 테스트 문항도 1장 부록으로 첨부했으니 본인의 소비 성향이 어느 부족에 가까운지 한번 해보세요. QR코드를 찾아 들어가 보면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본인의 부족으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투자 성향 테스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제2강 미래의 욜로 튼튼한 뼈대 만들기 시간에서 또 만나요.